아, 그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축 구성 요소 중 지붕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12조입니다. 지붕이란 무엇일까요?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기본적으로는 비와 눈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고 햇빛을 차단해 주기도 하면서 내부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지붕입니다. 한옥의 지붕에는 처마라는 구조가 있는데 선조들은 이 처마의 구조를 활용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처마는 비가 왔을 때 젖은 한옥의 나무 기둥을 말려주는 각도를 생각하며 설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각형의 구조에서 처마가 이어진다면 양 꼭지점에서는 처마의 길이가 대각선이 되므로 나무의 기둥을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마의 끝부분을 곡선으로 올려서 이를 해결했는데 그렇게 목구조 형태의 전통 건축물들을 가진 나라에서는 각 나라만의 위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위도마다 햇빛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추녀의 각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각 나라마다 지붕의 형태가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마다도 지붕의 형태가 달랐는데 크게 열대, 온대, 냉대, 건조 기후에 따라서 지붕의 형태가 가지각색입니다. 보통 비와 눈이 많이 올수록 이를 잘 흘려보내기 위해 지붕의 각도가 급해집니다. 건조 기후에서는 반대로 비가 왔을 때 이를 지붕에 고이게 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평지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붕의 형태를 지혜롭게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냉난방 기술이 발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재료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각 나라만의 고유의 특징들은 사라지고 정말 다양한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 지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DDP의 지붕을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전통적인 건축물 중에는 이런 형태의 지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DDP의 지붕은 옥상 정원의 형태로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올라올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예상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옥 지붕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보통 한옥에서의 지붕은 활짝 지붕과 맞배 지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기를 위해 부엌에 소설 지붕을 설계해 환기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조와 재료에 따라서 지붕을 나눠보고 정리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각 지붕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붕의 구조에 대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최근 전원주택의 수요가 늘어나 사진과 같은 건물의 지붕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지붕은 두 개의 경사진 사면을 갖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은 첨단의 각도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첨단이란 처마의 끝을 얘기하며 처마의 각도를 좁게 할수록 지붕이 높게 솟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사지붕의 첨단 각도가 아주 좁게 형성되면 다음과 같은 박공지붕이 만들어집니다. 박공지붕은 책을 엎어놓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간단한 지붕 건축 양식이기에 강우량이 극히 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모임 지붕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 면과 두 개의 사다리꼴 면으로 구성된 모임 지붕은 정면, 후면, 측면 모두 지붕면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 지붕은 한옥에서 활용되어 우진각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용마루 양끝 건물 측면 모서리에 추녀 마루를 만들어 지붕을 모아 만든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평지붕은 고층 건물이나 흔히 상가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평, 물매가 극히 작은 수평으로 된 지붕으로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많이 쓰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형태상으로 분류해 보면 가장 단순한 지붕 형식입니다. 부석 지붕은 왼쪽 지붕이 다른 건물의 외벽에 부속집 모양으로 붙어 있는 형태의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의 석가래가 다른 건물에 걸쳐져 있으며 지붕면이 한쪽으로만 경사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석 지붕은 다른 말로 외쪽 지붕이라도 불리며 물매 지붕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은 두 개의 비대칭 면을 갖는 일련의 작은 지붕들로 구성된 지붕으로 경사가 가장 가파른 지붕에는 주로 창문을 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형태의 지붕 구성은 뾰족 지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지붕 구조는 첨탑입니다. 첨탑은 쉽게 각불 모양처럼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은 보통 성당과 같은 곳에 지붕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데 종교적 의미로는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신자들의 열망이 담겨 있고 구조적인 의미에선 좀 더 웅장한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첨탑 지붕은 단독주택이나 주거 목적의 건물의 디자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에 따라 지붕을 나누고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지붕 재료들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붕 재료 중 하나이고 아스팔트 타르와 모래를 섬유질에 접착시켜 만들어집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가격도 낮고 시공도 쉽고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번 내구성이 떨어지면 외부의 작은 압력에도 아스팔트 알갱이들이 부서지거나 한패에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아스팔트 싱글의 품질 보증 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일반 싱글, 육각 싱글, 이중 그림자 싱글 등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기능의 차이는 크지 않고 디자인과 색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의 다양한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한 사진 자료입니다. 일반 싱글 또는 사각 싱글은 어떠한 구조의 지붕에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각 싱글은 벌집 모양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독특한 느낌이 드는 지붕 재료입니다. 이중 그림자 싱글은 일반 싱글보다 지붕을 상대적으로 더 입체적이고 간결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징크는 도시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건축 트렌드인 모던하고 심플한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지붕 재료입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일상 속에서 찍은 징크를 지붕재로 사용한 건물들입니다. 징크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오리지널 징크, 리얼 징크, 알루미늄 징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징크는 순도 99.9% 아연에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를 합성해 만든 것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노후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유지 보수 관리할 필요도 크지 않지만 징크 지붕 재료 중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리얼 징크는 철 재질에 도료를 씌운 것으로 오리지널 징크를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흉내낸 강판 재료입니다. 하지만 리얼 징크는 무게도 있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면 부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징크 지붕 재료 중 내구성이 가장 없는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알루미늄 강판에 아연 도금한 지붕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오리지널 징크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지만 가벼워서 시공이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징크의 종류는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색과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점토 기와는 다양한 컬러와 입체감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지붕 재료입니다. 점토 기와는 내구성, 내수성, 단열성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토 기와의 디자인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지붕 재료입니다. 저희 일상 속에서 발견한 다양한 콘크리트 지붕으로 된 건물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사례들을 통해 모던하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